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충격적인 비극.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오랫동안 든든한 노후 대비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실에 마주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백과 고통스러운 생활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부어온 연금이 예상했던 만큼의 안락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고령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노후 보장이라 믿었던 연금이 이제는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노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충격적인 비극. 한국 사회에서 연금이란 오랫동안 노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하며 연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원이 없고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의료비와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정작 연금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 박 씨 68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 후엔 노후를 연금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매달 고정 지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 치료비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지출해야 하는데 수십만 원씩 쌓이다 보니 부담이 커졌습니다. 박 씨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지만 의료비는 생각도 못했죠 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증가하는 의료비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예측할 수 없고 더구나 노년에는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누적되면서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은 은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생활비 상승과 물가의 현실. 김 씨 65세는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김 씨는 아침에 시장에 가면 예전에는 1만 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2만 원, 3만 원씩 훌쩍 넘어가니 생활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활비 부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연금을 주된 소득으로 삼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생활 필수품부터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가면서 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이 매달 나오지만 오히려 매달 빠듯하게 살면서 여유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 3. 뜻밖의 가족 부담. 이 씨 70세는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손주의 양육비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게 되면서 연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이 씨 부부가 손주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가족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 씨는 저희는 그저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지원을 계속하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렵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은 정서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은퇴 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녀의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자녀의 경제적 위기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가족의 요구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소규모 창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보다 필요한 지출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예방에 힘쓰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겪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연금이란 본래 노후의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단지 생활비의 일부를 보탤 뿐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준비, 건강한 생활 방식,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 등 노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과 대처법.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실을 절감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리라 믿었던 연금이 어느 순간 빈틈이 많은 불안 요소로 변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연금의 현실을 짚어보고 은퇴 후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흔히 연금을 노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연금으로만 버티기에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또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받는 연금이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가치로 유지될 거란 보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님을 부양하던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경제적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지출과 경제 상황이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은퇴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준비 전략. 추가 수입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는 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후 가능한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는 파트타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 기부 형식의 컨설팅을 하는 일까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본다면 노후에도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도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소소하게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소비를 지속하는 것은 은퇴 후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외식하고
명품을 구입하며 여행을 다녔다면 이제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고, 외출보다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절약법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공간을 줄이고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방식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욱 심플하게 만드는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데 의료비가 추가되면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을 매일 습관화하고 적절한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크지만 작은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 노후의 삶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산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을 하기보다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사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자산은 무엇일까? 물론 돈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은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연결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관계 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은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정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아실현과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연금 부족 문제를 오히려 크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내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활동은 노후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연금만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연금 부족 시대의 새로운 도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고 소비 습관을 조절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은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금 이상의 다양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길 바랍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이 냉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